난을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번갈아 가면서 주는 게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, 아바다입니다. 요즘 꽃 비료 줄 시기인데요. 오늘은 비료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.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. 식물이 자라는 데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수적인 성분이 질소와 인산, 칼륨 세 가지입니다. 이 세 가지를 비료 3요소로 합니다. 이 세 가지가 식물이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. N으로 표기되는 질소는 단백질을 만들고 식물이 건강하게 생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. 그리고 P로 표기되는 인산은 식물의 형성 과정에 필수적이며 꽃과 열매가 자라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. 그리고 K로 표기되는 칼륨은 식물을 튼튼하게 해서 병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또 세포벽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. 봄 성장기에는 호접란이 충분히 성장하도록 질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비료를 줘야 됩니다. 하이포넥스 6-10-5를 주면 되고요. 여름 동안은 비료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면서는 호접란을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질소 성분이 없는 하이포넥스 0-6-4를 번갈아 가면서 주는 게 좋습니다. 질소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비료를 계속 주면 연부병과 무름병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. 제가 지난 여름에 이 하이포넥스가 없어서 주지 않았거든요. 이 0-6-4 비료가 없어서 주지 않아서 연부병이 유난히도 많이 걸렸었습니다. 오늘 이 개화 촉진제 하이포넥스를 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하이포넥스 개화 촉진액은 인산과 칼륨 성분이 있어서 개화 시기에 식물의 개화를 촉진하고 꽃의 개수가 많아지게 합니다. 질소 성분이 없어서 일조량이 부족한 실내에서 키울 때 식물을 튼튼하게 자라도록 합니다. 이 칼륨 성분은 뿌리를 건강하게 자라도록 합니다. 또 부족하면 식물의 잎 끝부분이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. 여름에는 비료를 주지 않는 게 좋고요. 가을부터는 이 두 가지 비료를 번갈아 주면 무름병이나 연부병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액비 주는 방법은 이 비료는 희석액이 200에서 500배 정도로 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비료보다 조금 더 짙게 줘도 됩니다. 2리터 물에 액비 2ml를 넣어서 희석해서 주면 됩니다. 이 꽃비료는 다른 액비에 비해서 조금 짙게 넣어서 줘도 되는데요. 이렇게 그릇에 화분을 넣은 다음에 액비 희석한 물을 부어서 저면관수로 줍니다. 이렇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 둔 후에 건져내면 됩니다. 이제 요즘 한창 꽃이 예쁘게 핀 원종 호접란 두 종류와 체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두 가지 비료를 번갈아 가면서 죽어 키운 호접란들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호접란은 JO973입니다. 현재는 꽃이 피지 않고 있지만 뿌리가 아주 건강하게 많이 자랐습니다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. 인산이 들어있는 비료는 이렇게 뿌리가 잘 자랍니다. 이 작은 플라스틱 화분에 밖으로 심었는데요. 이렇게 뿌리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흰 꽃잎에 진 핑크 스팟 무늬가 있는 이 원종 호접란은 HF994입니다. 꽃이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죠. 이번에 처음으로 5송이가 한꺼번에 펴서 정말 예쁩니다. 그리고 향기가 아주 좋고요. 이 진 핑크 색깔 너무 예쁘죠.
아쉬운 건 이 초점이 잘 안 맞네요. 흰색이라서 그런지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아요. 여기는 조금 깔끔하게 나왔는데 꽃이 정말 예쁜데 선명하게 나오지 않아서 아쉽습니다. 이 꽃잎 하나에 색깔이 지금 4가지가 보이는데요. 흰 바탕에 체리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보이고 보라색도 보이고 정말 예쁘죠. 꽃 색깔들이 전부 선명하고 정말 예쁩니다. 향기는 덤이고요. 향기도 아주 좋습니다. 뿌리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죽은 뿌리는 보이지 않고요. 뿌리가 아주 많은 품종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자라고 있는 게 보입니다. 이렇게 원종 호접란을 이 작은 화분에 바크에 심은 것들이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도 뿌리가 나오고 있네요. 꽃이 정말 예쁘죠. 볼수록 예쁩니다. 다음은 멜리나 셀룰레아 테트라스피스입니다. 제가 제일 처음 사서 제일 잘 크고 있는 이 원종 호접란인데요. 이번에 또 새롭게 잎이 나고 있고요. 이 꽃은 끊임없이 끊기지 않고 피고 있습니다. 이 두 송이만 해도 옆에 지나가면 향기가 아주 좋은데요.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뿌리는 이번에 비료를 그런 방법으로 줘서 그런지 이 묵은 뿌리에서 또 격가지처럼 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공중 뿌리를 옆에 작은 화분에 심었었는데요. 뿌리들이 아래쪽까지 이렇게 길게 자라고 있습니다. 공중 뿌리 4개를 심었는데 2개는 죽고 2개만 살아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먼저 나온 뿌리에서 작은 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? 이렇게 이 원종 호접란은 신기하게도 화분에 붙어서 뿌리가 자랍니다. 새잎이 나와서 자라는 게 보이고요. 그리고 또 하나의 공중 뿌리가 지금 작은 화분으로 옮겨서 자라고 있습니다. 이번 원종 호접란은 JH907입니다. 커피 스팟이라고 하는데요. 보시면 커피색으로 이렇게 전무늬가 있는데 너무 예쁘죠. 이번에 꽃이 7송이가 한꺼번에 폈습니다. 이렇게 많이 핀 건 처음인데요. 이 커피 스팟 특징은 향기가 없습니다. 꽃은 아주 작은 거고요. 이렇게 예쁜데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선명하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. 다음은 군생 호접란 체리입니다. 이 군생 호접란은 꽃이 오래 가면서 또 풍성하게 피는 게 특징인데요. 이 호접란은 꽃이 폈을 때도 비료를 주셔야 됩니다. 인산과 칼리가 들어있는 비료를 주셔야지 꽃이 오래 갑니다. 인산 비료가 이 꽃 피우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꽃이 정말 풍성하고 예쁘게 폈죠. 이 꽃이 풍성하고 예쁘게 피는 데는 햇빛도 아주 중요하고요. 그리고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한 곳에 두고 키우면 꽃도 오래가고 좋습니다. 꽃을 풍성하게 오랫동안 피게 하는 데는 인산 성분이 필요하고요. 새촉이 자라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호접란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은 질소 성분입니다. 그리고 뿌리가 자라는데 좋은 성분은 칼륨입니다. 이 3가지
비료를 적절하게 줘야지 이렇게 건강한 호접란이 됩니다. 뿌리도 아주 건강하죠. 칼륨 성분을 주면 이렇게 뿌리가 건강하게 자랍니다. 이 원종 호접란은 J5955입니다. 지금은 꽃이 피지는 않았지만 꽃대가 자라고 있습니다. 새 잎도 자라고 있고요. 뿌리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뿌리도 꽃 못지않게 너무 예쁘죠. 이렇게 질소, 인산, 칼륨 성분을 적절하게 주면 꽃도 풍성하고 예쁘게 피고요. 뿌리도 아주 건강하게 자랍니다. 이제 20분 정도 돼서 건져내겠습니다. 바크에 심었을 경우에는 한 20분 정도 충분히 담가 놓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 화분이 아주 작은데요. 이렇게 작은 화분은 한 사흘 정도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. 오늘은 비료에 대한 얘기를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. 지금까지 아바다였습니다.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.